토트넘 공격의 대부분은 케인과 손흥민을 거쳐야만 이루어지고 나머지 공격수들은 일종의 심부름꾼 정도로 여겨졌다. 델레알리의 기량 저하,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이탈 이후 토트넘은 손흥민, 케인 이 투맨쇼에 의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영입된 선수들, 뭐 로셀소, 베르베인, 은둔벨레 이 선수들이 손, 케인 이 투맨의 부담을 나눠지는 데 실패했다. 클루셉스키의 개막전 활약에 엄청난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MOM은 당연히 클루셉스키의 차지였고요. 각종 주간 베스트 11에서도 클루셉스키의 이름이 다 선정이 됐습니다. 아주 멋진 시즌의 출발을 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토트넘에 당도한 이래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삽세비가 영국에 도착한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공격 포인트 탑3 1위는 손흥민 선수고요. 2위는 해리케인입니다. 토트넘 3톱이 다 해먹고 있어요. 이 토트넘의 송, 케쿨 조합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 트리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손케야 뭐 워낙에 압도적인 선수들이고 오랫동안 활약을 해왔던 선수들입니다만 이렇게 클루셉스키까지 터지고 나니까 첼시전에 대한 기대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토트넘인데요. 최근 첼시전 성적이 워낙 안 좋은 팀이잖아요, 토트넘이. 게다가 첼시는 왼쪽 수비 라인이 올 시즌에 더 강해진 그런 팀입니다. 클루셉스키가 가장 많이 상대를 할 것으로 보이는 왼쪽 윙백은 기존의 벤 치렐, 뭐 알론소 이런 선수 외에도 브라이턴에서 쿠쿠렐라까지 영입을 했고요. 뭐 알론소는 뭐 거의 좀 떠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고 3백의 왼쪽 센터백 역시 이탈리아 세리아 최고수라고 할 수 있는 나폴리의 쿨리발리 선수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첼시전이 클루셉스키에게는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어떤 그 시험 무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번 첼시전에서도 셉세비가 빼어난 활약을 펼치게 된다면 이거는 뭐 진짜 현지 매체들이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손흥민을 잇는 차세대 대형 공격수의 등장에 서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올 시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지난 개막전 활약을 현지 유력 매체들이 분석한 내용 함께 보고 나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BC의 MOTD 분석을 보고요. 그 다음에 애슬레틱의 분석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A great start for Spurs and Dejan Kulusevski, who signed in the January window, didn't he? And only Kane and Son have been involved in more goals than he has since he joined the entire Premier League. Yeah. So he's made quite an impact, hasn't he? Unbelievable impact. If I'm a Tottenham fan at the moment, I'm feeling quite excited with the signings and everything. You're a Tottenham fan at the moment? If I was a Tottenham fan at the moment, I'll be quite excited because we've got a player like at 22, you know, listening to his manager talking about how humble he is and how much he wants to learn is fantastic. You give him time and space like this, you're going to be in trouble. You don't want him to come back on his left foot because he doesn't get it wrong. He doesn't get the delivery wrong when he's got time. You look at him, he's got pace. You know, you get him in this kind of situation, he can pick a pass out. You know, we're talking about somebody who not only he could pick a pass out, he could cross the ball, he could score goals. You know, he could do everything. He's got this clever little kind of play about him. Look, he's got bodies around him, bang, bang, bang. Then just look at that lift. Just the awareness. You know, someone at 22. Again, look at this. Look at this ball. Where's Harry Kane, man? Harry Kane didn't score in this game, nor did Son. Somebody, that ball's begging out for somebody. Watch this touch. Watch, and he's not finished yet. Wow. Yeah. He's still going. You know, we're talking about pure quality. Again, you know, he's getting himself in this situation now. Now he's dropped off. Too much time. Composure. Bam, find a space. You know, BBC MOTD 분석실에 앉아있는 이 레전드들의 호평은 클루셉스키가 개막전에서 보여준 플레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걸 좀 잘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살인 지금도 잘하지만 여전히 배우는 걸 좋아하는 선수다. 이런 콘테 감독의 멘트까지 인용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공간과 시간이 주어지면 막기가 힘든 선수, 패스뿐만이 아니라 크로스도 결정력도 좋은 선수다. 또 영리하면서도 침착한 굉장히 수준이 높은 플레이어다.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BBC MOTD에서는 활약이 좋은 선수에 대해서 전혀 뭐 이렇게 나쁜 얘기는 잘 안 하죠. 이렇게 좀 칭찬 일색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쁜 얘기들은 당연히 없습니다만, 그만큼
이번 개막전에서 클루세스키가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어서 함께 보게 될 디 애슬레틱 역시 클루세스키의 활약과 향후 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에 집중하는 그런 특집 기사를 내서 눈길을 좀 끌고 있는데요. 제목 자체가 대한 클루세스키의 해가 될 것인가, 끝내주지 않습니까? 올 시즌 최고의 선수급 활약까지도 기대해도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클루세스키를 향한 기대감이 여과 없이 담겨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면요, 셉셉이의 개막전 활약상을 집중적으로 상찬하는 그런 모습인데 토트넘 입단 직후 콘테 감독 트레이닝을 받을 때마다 걷기도 힘들어했던 셉셉이가 지금은 그 훈련을 다 이겨내고 즐기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개막전 후반전은 그러한 어떤 훈련을 통해서 발전해온 셉셉이의 모습, 완벽한 공개 오디션이었다. 스루패스, 드리블, 뭐 가마차기, 드롭샷, 컵백, 뭐 모든 걸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읽은 건 요 대목입니다. 토트넘 공격의 대부분은 케인과 손흥민을 거쳐야만 이루어지고 나머지 공격수들은 일종의 심부름꾼 정도로 여겨졌다. 델레알리의 기량 저하, 크리스티안 에릭슨의 이탈 이후 토트넘은 손흥민, 케인 이 투맨쇼에 의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영입된 선수들, 뭐 로셀소, 베르베인, 은둔벨레 이 선수들이 손, 케인 이 투맨의 부담을 나눠주는 데 실패했다. 근데 클루세스키를 보고 있으면 토트넘의 차세대 위대한 공격수가 될 수 있는 선수의 진화를 목격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투맨 팀이 아니라 쓰리맨 팀으로 공격이 바뀌고 있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이 손 케인이 완벽한 활약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심부름을 하는 정도의 선수만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클루세스키는 그걸 넘어섰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클루세스키의 어떤 경기 스타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트넘 3팀 오른쪽에 나오는 선수지만 올드 패션 윙어,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윙어, 그러니까 사이드 타고 다니면서 크로스 올리고 이런 식의 윙어가 아니라 현대적인 인버티드 윙어다. 반대발을 잘 쓰는 발을 반대발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지만 왼발을 잘 쓰는 선수로서 중앙을 향해서 많이 들어오는 움직임을 주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예측이 가능한 움직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또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약간 그 템포나 리듬을 통해서 상대 선수의 압박을 벗어나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동선이 좀 고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 얘기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막기 쉬운 건 아니다. 가레스 베일과 아르헨 로벤은 클루세스키와 같은 방식으로 골을 넣으면서도 위대한 커리어를 쌓은 선수이다. 물론 베일과 로벤이 클루세스키에게는 없는 스피드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 중요합니다. 클루세스키는 스스로를 늘 넘버 10 스타일의 선수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그 선수라고는 다른 스타일이고 실제 플레이 스타일 역시 또 전형적인 윙어라기보다는 중앙에서도 충분히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의 선수라는 거죠. 굉장히 클루세스키의 어떤 특유의 스타일과 또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와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기여도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잘 이제 분석을 좀 했는데 여기 이 기사의 마지막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제 콘테 감독이 예전에 자신이 추구하는 현대 축구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인터뷰에서 선수들은 피지컬적으로 강력해야 하며 좋은 엔진 또 스태미너를 갖추고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 애슬레틱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콘테 감독이 클루세스키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콘테 감독이 추구하는 현대 축구의 어떤 선수의 모든 역량, 특징을 고루 갖추고 있는 게 바로 클루세스키다. 이렇게 매듭을 지은 거죠. 또 이거 한 라운드만 잘했다면 이런 식의 뭐 여러 BBC나 매슬레틱 이런 상상들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좋은 활약을 해오고 있고 심지어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손흥민 케인의 어떤 보조적인 선수가 아니라 스스로 팀의 아주 필수적인 그런 주역으로 성장을 했고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까지 나오게 된 거죠. 앞으로 솔직히 좀 기대가 되고 클루세스키가 볼을 잡으면 정말 마음이 설레는 토트넘 팬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이 친구가 어떤 방향, 또 얼만큼의 크기로 성장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